코너입니다. 한 주간의 여론조사 결과 그 뚜껑을 열어보는 시간 이택수의 여론. 오늘도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새벽 몇 시에 일어나세요? 목요일 날은 한 5시쯤. 5시쯤에. 예. 그러면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뉴스는 바로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아니면 궁금해서 계속 뭐 새벽에도 한 3시에 일어났다가 새로 고침했는데 저도요. 네, 안 떠 있더라고요. 뭐 1시에 한 번, 네. 2시에 한 번 밤잠 제대로 못 잤거든요. 네.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러셨습니다. 그리고는 새벽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각. 문자가 너무 쏟아져서 제가 몇 개만 좀 소개를 드릴게요. 7038님은 아니 강압에 의한 피해자라고 지금 삼성이 계속 주장하는데 그러면 손해를 봐야 되잖아요. 무슨 손해본 게 있습니까? 삼성물산 합병으로 수조 원의 이익 생겼는데 이게 무슨 피해자입니까? 수혜자죠. 6163님. 이재용 불구속 덕분에 김기춘, 조윤선 이런 사람들이 한숨 돌리고 있겠네요. 박근혜 대통령 수사도 어떻게 될지 참 걱정이다 하신 분 계세요. 반면에 아니 0893님은 영장 전담 판사가 어련히 양심에 따라 했겠습니까? 그냥 믿어보죠. 또 이런 문자도 옵니다만 대체적으로는 국민 염원에 맞지 않는 결과 아니냐. 뭐 이런 형평성 문제에 대한 얘기를 많이들 지적하세요. 잠시 후에 권영철 기자와 함께 한 번 더 요 얘기는 해보고 이택수 대표님. 네. 저는 오늘 가지고 오신 여론조사 여러 네. 가지 항목 중에 이 부분이 이 얘기하고 닿는 것 같아요. 차기 대선의 시대 정신으로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여론조사를 하셨다고요. 네, 저희가 1월 10일부터 13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59세 이하 전국 유권자 984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앱 방식으로 조사를 했었는데요. 차기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가치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중요한 가치. 압도적으로 부정에 대한 공정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정의라는 답변이 34.9%로 나타났고요. 부정에 대한 공정한 처벌 34.9%. 2위는 그보다 한참 아래인 17.7%를 기록한 형평. 소외된 사람들을 배려해야 된다는 의견이었고요. 세 번째가 지역 계층 간의 통합 11.6% 등으로 나타났는데 여하튼 정의라는 응답이 3명 중에 1명꼴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항목 정의. 여러분이 가장 바라시고 계시는 것 정의. 그래요. 다른 항목 좀 보죠. 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선출직 공직자, 대통령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뭐 장관 이런 사람들, 뭐 장관은 선출직은 아닙니다만 이런 고위 공직자들에 대해서도 65세 정년 제한을 두자 이런 제안을 해서 어제 하루 종일 뜨거웠어요. 근데 그렇습니다. 여론조사를 이렇게 긴급하게 돌려보셨네요. 그렇습니다. 유력 잠룡주자도 아닌데 지난 3일간 가장 뜨거운 이슈 메이커로 등장한 분이 바로 표창원 의원인데요. 여의도 정치권을 움직이는 분들 중에 아시다시피 사실 70대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나이 적은 순으로 소개해드리면 손학규 전 의원이 70세,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71세, 반기문 전 총장이 73세, 서청원 의원 74세, 박지원 대표가 75세, 그리고 김종인 의원 77세 등인데요. 인터넷과 SNS상에서는 선출직 65세 정년을 두고 뜨거운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인터넷에서는 표창원 의원을 두둔하는 의견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 일반 국민들은 어떨지 김현정의 뉴스 의뢰로 긴급 여론조사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한번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어요. 네,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국민이 투표로 선출하는 공직자의 정년을 65세 등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매우 찬성하는 편, 반대하는 편, 매우 반대, 잘 모르겠다. 5점 척도로 했는데요. 매우 찬성이 25.3, 찬성하는 편이 29.4. 그래서 찬성이 54.7%로 나타났고요. 잠깐만요. 65세 정년을 두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54.7%. 네. 그리고 반대하는 편 19.3, 매우 반대 13.8. 그래서 합치면 반대 의견이 33.1%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찬성 54.7, 반대 33.1. 네. 그러면 연령별로 봤을 때는 젊은 층이 뭐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던가요? 6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50대 이하가 모두 찬성이 높았는데요. 그래요. 40대가 가장 높았습니다. 찬성 의견 69.2%, 10명 중 7명가량이 찬성 의견을 나타냈고 그다음에 30대 60.6%, 20대가 59.1%, 20, 30대는 10명 중에 6명가량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0대, 그러니까 65세에서 가장 근접한 50대들은 그래도 54.1%가 찬성을 했고 41.6%가 반대를 했습니다. 다만 60세 이상은 47.5%가 반대를 했고 찬성은 34.5%가
4.5%에 그쳐서 대략 13%포인트가량 차이로 반대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표창원 의원과 SNS상에서의 분위기하고 오프라인상 분위기가 어떨까 좀 비교해보려고 했는데 찬성이 많다는 거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대선 후보 지지도 가보겠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이 지난주에 귀국하면서 광폭 행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면서 전국을 누비고 있는데 대선 후보 지지도 어떻게 나왔어요? 네, 이번 주 문재인 전 대표는 소폭 상승해서 28.1%를 기록했고요. 문재인 28.1. 반기문 전 총장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21.8%였고요. 하락했어요? 네, 0.4%포인트 큰 격차는 아니지만 소폭 하락했습니다. 21.8 반기문. 네,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이 9.0%로 지난주 대비 2.7%포인트 하락해서 한 자릿수로 떨어졌고요. 그래요. 안철수 전 대표가 0.4%포인트 오른 7.4%. 예. 그리고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이 4% 이번 주부터 저희 조사에서도 다자구도에 처음 포함을 시켜봤는데 4%로 나타났고요. 안희정 지사가 4%로 동률로 나타났고 이어서 7위 박원순 시장이 3.2%, 8위 유승민 2.2%, 9위 심상정 처음 포함됐습니다. 1.9%였고요. 아하. 손학규 전 의원이 1.8%로 10위. 그리고 4명이 더 있어서 14자 구도로 조사를 했는데요. 그 뒤가 남경필, 김부겸, 원희룡, 홍준표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반기문 총장이 지금 워낙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보통 오르잖아요. 지난주 저희 조사에서는 소폭 상승을 했는데 이번 주에는 민생 행보 과정에서 여러 가지 구설들이 있었습니다. 턱받이, 퇴주잔 등등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도 있었습니다만, 그 부정적인 구설이 조금 더 많았죠. 그래서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고요.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정책 구상 발표 등 민생 공약을 강화하면서 그리고 반기문 총장이 귀국한 이후에 또 문재인 지지층 결집하는 양상을 좀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표는 소폭 상승을 했고 이재명 시장이 하락, 안철수 전 대표는 또 상승해서 두 분이 3, 4위 오차범위 내 접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자구도는 이렇게 나왔지만 사실은 이제 각 당이 경선을 하게 되면 사실은 압축이 되잖아요. 1대1 구도 혹은 많아봤자 3자 구도 보통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정당별 후보 적합도를 또 조사해 보셨죠? 네. 그 다자구도 조사규를 먼저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1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7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면접, 스마트폰 앱,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이었고요. 무선 90, 유선 10%, 응답률은 14.4%,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였고요. 이태 대표님, 숨은 쉬셔야 돼요.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아까 표창원 의원 관련된 조사는 저희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4,247명을 대상으로 조사해서 최종 517명이었고요. 응답률 12.2%,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4.3%포인트였습니다. 그래요. 정당별 후보 적합도 더불어민주당부터 보죠. 네, 민주당 후보 적합도 총 7명의 예비 후보를 대상으로 했는데요. 문재인 32.8, 이재명 13.5, 안희정 10.8, 김부겸 5.6, 박원순 5.3, 김종인 5.0, 최성 고양시장 1.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이재명, 안희정, 김부겸, 박원순 이런 순서. 새누리당은요? 새누리당은 황교안 17.4 1등이었고요. 김문수 8.2 대략 9%포인트 차로 2등이었고 이인재 4.8 나경원 4.2 홍준표 4.0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니 황교안 총리가 새누리당 후보로 1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야, 그렇군요. 그럼 국민의당 가보죠. 국민의당은 안철수, 정동영, 천정배 이 세 사람을 두고 조사를 해봤는데요. 국민의당은 안철수 전 대표가 압도적인 것 같긴 한데. 안 전 대표가 37.7%로 압도적이었고요. 정동영 4.7, 천정배 4.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른정당 보죠. 바른정당은 유승민, 남경필, 원희룡, 정병국 4명이었는데요. 유승민 의원이 25.2로 1등이었고요. 남경필 10%, 원희룡 4%, 정병국 1.6%였습니다. 자, 시간이 훌쩍 갔고 이제 여론조사가 대선이 가까운다라는 느낌이 들면서 항목은 많아지고 그래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역시 뉴스쇼 의뢰로 각 당의 지금 나온 이 1위들 끼리 붙여봤잖아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3자 대결 보죠. 문재인, 반기문, 안철수. 3자가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그리고 무소속 반기문 3자 대결 구도에서는 문재인 41.5%, 반기문 30.5%, 안철수 12.3%로 문재인 반기문 격차가 대략 11%포인트 차이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문재인 반기문 양강 구도로 가면 어떻게 돼요? 민주당 그리고 정의당 등이 단일화해서 문재인 후보로 압축이 될 경우에 문재인 47.2였고요. 예. 반기문 무소속 후보가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과 다 연대해서 제3지대에서 단일화될 경우에 가상해보면 35.1 대략 두 후보가 12%포인트 격차로 문재인 전 대표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런 흐름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정치는 생물이라서 내일 일을 몰라요. 일단 네, 지금까지 흐름은 이렇다는 거. 네, 이번 조사는 16일부터 17일 이틀간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25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앱,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이었고요. 예. 조사 방법은 아까와 같았고 응답률은 10.4%,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유, 어떡합니까? 이게 갈수록 이제 항목이 더 많아지면서 이택수 대표가 숨쉬기 더 힘들어지는 조사기에 읽는 게 굉장히 연습 좀 해보세요. 일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택수 대표였습니다.